승전 전리품, 군사 작전권, 주상전하, 통신사 통인 김성일 보고드리옵니다. 외놈들은 평화로웠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전쟁 준비에 기미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는 조선을 침략할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전하. 주상전하, 통신사 서인 황윤길 보고드리옵니다. 외놈들은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요토미의 눈빛은 강렬하였고 살기가 넘치는 자였습니다. 조선도 하루빨리 병력을 모아 전쟁 대비를 하셔야 되옵니다, 전하. 아니, 똑같이 외놈국을 보고 와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 짐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오? 소인 황윤길의 견해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전쟁 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외놈들이 침략하지 않아도 조선의 국방은 튼튼해질 겁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외놈들이 침략하게 되면 조선은 힘없이 무너질 겁니다. 서인 황윤길의 견해대로 전쟁 대비를 하셔야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동인 김성일의 견해대로 하시면 무방하리라 생각되옵니다. 있지도 않을 전쟁을 미리 걱정하여 병력을 모아 훈련시키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전쟁이 나면 조선을 지켜줄 상국인 명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더 이상 관여치 마시옵소서, 전하. 서인보다 동인의 뜻이 더 설득력이 있더니 이 동인들의 뜻대로 하겠소. 그래도 전라도에 이순신을 보내고 경상도에 송상현을 보내겠소. 경들은 이 문제에 더 이상 고론하지 마시오. 1년 후. 전하! 이 외놈들이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하고 한양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피난길에 오르셔야 합니다, 전하. 아니 적주, 외놈들이 조선을 침략할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소? 조선의 강군들이 너무 쉽게 패하여 외놈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전하, 빨리 피난 가셔야 하옵니다. 조선의 강군들이 너무 쉽게 패한다고? 전하, 조선은 상국 명나라가 있습니다. 지원군 요청을 빨리 하시면 조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옵니다. 그럼 빨리 명나라의 지원군 요청부터 하지요. 외놈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빨리 피난 가야지. 21세기 현대 2024년 5월 27일 언론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는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피난처로 몸을 옮겼지만 그것에서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합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차 있고 생존자들은 음식과 물이 없어 고통받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이 폐허가 되고 지하실과 방공호에서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참혹한 전쟁은 2년여 동안 아이들과 노인들, 여성들의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생이별,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전쟁 7개월 만에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도시. 건물들은 처참하게 부서진 채 서 있고 벌집이 된 건물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아파트는 정막이 흐르는 폐가가 됐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전투기 폭격으로 죽었는데 아이의 엄마는 포탄에 죽은 아들이 거친 땅 속에서라도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슬피 웁니다. 당장 먹을 물도 없어 수많은 전쟁 고아와 국민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2년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7개월 정도에 온 국토가 파괴되고 국민의 삶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조선 땅에서 7년여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7년 전쟁터에 우리 조상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 영의정 유성룡은 처참한 전쟁 상황을 그의 징비록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둘러싼 국방, 군사, 정치, 외교, 민사, 작정 등 모든 분야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영의정 유성룡입니다. 책임있는 벼슬아치로서 전쟁을 막지 못한 죄스러움이 사무쳐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은 백성들이 죄다 겪는다는 사실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침략자들이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고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외놈들은 백성들을 죽이는 것도 부족하여 머리를 잘라가고 귀와 코를 마구 베어갔습니다. 승전 전리품으로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7년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인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인육이요. 상국이고 대국인 명나라가 조선을 지켜줬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상국인 명나라에 맡긴 게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조선은 군사작전권마저 명나라에 사실상 넘긴 상황에서 휴전과 평화 협상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한강을 기점으로 조선을 분할 통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임진왜란 때 한강을 기점으로 조선을 분할 통치하자고 했다고요? 명나라의 군사작전권마저 넘긴 상황이었으니 이런... 각 부대장은 잘 들어라. 승전 전리품 코가 썩지 않도록 여기 준비한 소금, 석회, 식초에 절여서 나무통이나 항아리에 1,000개씩 넣어서 배에 실어라. 저는 임진왜란에 직접 장관 오카와치 히데모토 이문이다. 제가 쓴 조선 모노카타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98년 1월 조선 사람의 코 18만 5,738개의 코가 일본에 매장되었습니다. 코는 어디에 묻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기 1년 전 조선 침략 전쟁의 업적으로 호코치라는 절을 지어서 이 절 앞에 조선에서 배운 코를 모아 코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과시하고 승전 전리품으로 남겨 후세들이 길이길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 사람의 코 18만 5,738개의 코가 일본에 매장되었다고요? 사료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악의 다툼의 악순환으로 300년 후 조선은 일본에게 또다시 침략당합니다.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이 일본 성과 이름으로 강제 개명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왕에게 강제로 충성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일본 폐망으로 밝혀진 조선 사람 사망자 내역을 보면 군대 징병으로 238만 명이 사망합니다. 일반 징용으로 53만 명이 사망당합니다. 여자 위안부로 23만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대국의 이권 논리로 서양의 2차 대전의 주범국 독일이 동서로 나눠졌듯이 동양의 2차 대전 주범국 일본이 남북으로 나눠져야 하는데 왜 조선을 남북으로 나눴는지 분통할 일입니다. 해방이 되고도 사류 정치인들의 악의 다툼은 끊이질 않아 남북으로 갈리고 6.25 전쟁으로 민간인만 200만 명이 죽습니다. 해방이 된 지 이제 79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 조선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굴의 민족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도 세계 7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류 정치인들입니다. 사류 정치 국민성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갇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인물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사류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이젠 사류 정치인들에게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무덤의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직 그 코무덤의 영령들을 고국으로 모셔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징병과 징용, 위안부로 끌려갔던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앞으로 사류 정치인들이 계속 활동한다면 100년, 200년 후에 또다시 우리 민족이, 후손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류 정치인들에게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 정치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동창회 모임에서 총무가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부모님 유산을 나눌 때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나누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며 공정하게 분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나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젠 국민이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는 악의 다툼, 각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다투다 나라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 각종 언론에서 정치인이나 패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당리당략을 외치며 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꾸며대며 국민을 편가르고 현혹합니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북유럽의 정치 선진국처럼 대한민국도 그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연간 7억 이상의 세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관 제도의 모든 특권 특혜 삭제합니다. 국회의원 연봉 7천만 원에 의원 2명당 비서 1명이 행정사무 도와줍니다. 의원 활동 경비, 이코노미석, 택시, 전철, 버스 경비는 영수증 첨부하면 교통비 지원됩니다. 쓰레기통을 직접 비우고 영수증을 손수 정리하고 국민께 음식 한 끼라도 대접받으면 급여에서 삭제됩니다. 국회에는 전문 학자와 변호사들이 법안 처리를 도와주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 정당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기 표현당을 만들어 연봉 7천만 원 받고 일할 후보를 출마시켜 국회에 입성하면 봉사할 수 있게 국회법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엔 연봉 7천만 원 받고 일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넘쳐납니다. 연봉 7천만 원 받고 일할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국회가 패거리 정치와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사람만 정치하게 됩니다. 셋째, 혈연, 학연, 지연이 사라지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겁니다. 넷째, 정치가 국민만을 생각하는 건강하고 창의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진리와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세계 중심 민주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세계 모범 국가, 복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청년들이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이 행복해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홉째, 정치인을 믿을 수 있고 판사를 믿을 수 있고 이웃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유럽의 정치 선진국처럼 대한민국도 연봉 7천만 원 받고 일할 수 있게 국회의원 제도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들면 됩니다. 그럼 600년 동안의 패거리 정치와 악의 다툼의 사류 정치가 사라질 겁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엔 연봉 7천만 원 받고 국회의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발 행동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